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많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재명을 표적 잡았어. 그래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은 그게 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거의 대부분 다 문재인 때부터 그게 폭로되고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고, 자, 그 중에 일부를 봐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상황이 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검찰총장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는 자신이 취임하고 난 뒤에 사건을 수사한 거는, 자, 위정교사 단 한 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위정교사 건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는데, 백현동 사건 압수수색하는 녹취록 가운데 거기에 위정교사 한 핵심 당사자에게 이재명이 부탁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록으로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위정교사 사건은 2002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를 했던 김모 씨가 지금 백현동 사건의 김임섭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김임섭 사건과 관련해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녹취록을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이 이 위정교사한 혐의가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정을 한 걸로 인해서 이재명은 그 당시에 무죄가 되고 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내부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혐의는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건데, 이렇게 기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무죄로 풀린다는 사건, 이것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재명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는 사건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게 권순일과 김만배가 만나가지고 8번 만나가지고 사건을 뒤집어 버렸는데, 사실 이 이재명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건을 뒤집어 버린 그런 전례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영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그것도 벌금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렇게 법원에 있는 법정에 가서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사주하거나, 아니면 또 측근을 통해서 그렇게 그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건을 비교해서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라 바로 문재인 때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있는 수사를 못 말린다, 이렇게 말한 걸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적폐청산, 자, 이 본인이 취임하고 뒤에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이 적폐수사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이 탄핵되고 그리고 구속되는 그 과정에 검찰들이 일제히 돌아서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때 수사를 한 거, 그러니까 전 정부 때부터 수사를 해온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수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수사. 이거를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자,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과거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석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이재명 대표 관련 위정교사 단 한 건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는 다른 사건, 즉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자 드러난 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이거 말고는 나머지 사건은 전부 다 문재인 때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총장은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지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현직에 계실 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2019년 5월 당시 취임 2주년을 맞아가지고 KBS와 가진 대담에서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문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그 당시에 적폐 수사를 했다고 하는 그 세력들, 말하자면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그 시점에서 일제히 수사를 했고 또 특검하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그 수사를 했는데 사실 그 같은 통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통속들. 그런데 자, 그 수사는 우리 정부가 시작한 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시작됐다. 이거랑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것은 결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자, 이원석 총장은 아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특정되어지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자, 이 찍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탄압을 다 벌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친문 검사들이 수사인 것이 바로 이 이재명 수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문재인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과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건들은 문재인 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내용을 짚었습니다. 자, 이원석 총장은 첫 번째로 대장동 사건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돼서 그래서 경기 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경선의 상대방 바로 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경기 경제신문에서 자,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게 말해서 천화동인은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칼럼부터 시작해서 자, 그때부터 이 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원석 사무총장은 위례특혜 비리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것이고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기업 비리 이것도 처음에 쌍방울 기업 비리로 봤는데 그게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대납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도 돈을 인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많다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자, 변호사비 대납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북한에 돈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맨 처음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계열이라고 하는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이재명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탄압받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과 그리고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어 있던 위정교사 단 한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브로커의 휴대전화에 녹음 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원석 총장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상황을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구속할 테니까 가만히 지켜보라 이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크고 중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재명 위정 관련해서도 자,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꾸려 했던 사건이며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 이원석 총장도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정 사건을 많이 담당해봤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건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지난번 이원석 총장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지난 10월 17일 날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그 앞에서 시작된 거고, 자, 그래서 토착지 비리와 채권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결탁해가지고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던 사건이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사한 건 없다 하는 겁니다. 다 문재인 때 저질러 놓은 일들이고 그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분히 지켜보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제 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우리 국민들은 빨리 좀 재판을 마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끌지 말아라. 보통의 형사 피의자들은 뭐 1년, 2년 안에 다 구속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재명은 이렇게 인관석 등등 하는데, 맨 처음에 이 박 씨가 이 이정은 씨에게 돈을 줬고 그게 한 10억이 원 됩니다.
이런 부탁을 했고, 그런데 그 부탁을 하고 난뒤 나중에 돈을 돌려줘라 하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 사건은 화됐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안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정치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송영길은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구속돼 있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성이 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게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뭐 억지로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했는데 그 핵심적으로 휴대전화 녹취록을 복원하고 그걸 검찰에서 기반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게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이정근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 돈봉투 녹취록 제출에 불법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임의적으로 제출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고 이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절차가 생략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송영길의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송영길은 거기 녹취록 안의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를 무력화시키면 자신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람 바로 이정근 씨가 녹취록에 제출된 불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 송영길 측 인사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지역 본부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그 녹취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동안 송영길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이정근 씨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녹취록의 주인인 이정근 씨가 이미 제출한 것이다. 이게 위법사항이 없는 것 아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송영길이 주장했던 것은 이정근 씨가 자기와 같은 입장을 설명한 걸 보고 설명했는데 이정근이 완전히 송영길에 말하자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정근 씨는 오늘 윤관석 의원 그리고 강내고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송영길 보좌관입니다. 과거에 돈봉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사건에 한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정한 사건에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수사를 다 하라는 겁니다. 자, 검찰은 돈봉투와 별개인 알선 수재 사건으로 이정근 씨를 수사하다가 그의 스마트폰에서 이정근 녹취록을 발견했고 그래서 압수를 했는데 검찰이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정근 씨에게. 그러니까 이정근 씨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의 이 법정 진술을 보면 완전 송영길에게 정면으로 좀 송영길을 배반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정근의 녹취가 지금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 씨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자, 이 씨의 휴대폰에 잠긴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을 강내구나 박용수, 윤관석 등의 이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나 하고 검찰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정근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불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법한 증거고 그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냈고 그 과정에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 씨의 법정 진술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입수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이 송영길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로서는 지금 난리가 난 셈입니다. 이제 이 증거만 가지고도 송영길은 영장이 칠 수 있을 상황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6월 달에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정근 녹취록을 얻으면 변호인과 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또 참관하에 녹취가 이렇게 추출돼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위법 수집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법 수집된. 그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 못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주인인 이정근 씨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오늘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자, 송영길은 지난 5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근과 강내고 등의 녹취 파일을 편집하거나 또는 짜집기 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박하듯이 오늘 검찰이 직접 물어보니까 이정건 씨는 위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건 씨는 또 자신이 돈을 먼저 요구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승만 의원과 강내구 등이 짠 듯이 언론에 거짓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21년 3월 5일자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강내구가 이 이정건 씨에게 자, 김영건이 형이 월요일에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도 좀 마련해 주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라. 만약에 밥값이 없으면 카드라도 주고 가라. 그렇게 협박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이 씨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내구가 이정건 씨에게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건 씨는 녹취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에 강내구, 이승만, 조택상 전 인천시의 정무부시장입니다. 강내구, 이승만, 조택상 씨 이 세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 이정건이 밥값이 없다. 돈을 달라고 징징거렸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한때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세 사람이 짠 듯이 저에게 인신공격성으로 덤터기를 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덤터기를 씌웠다. 자, 그래서 검찰은 지난 4월달에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이승만 의원과 조택상 전 부시장 등 9명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이후에 자, 이 의원과 조 전 부시장 등은 자, 이정건 씨가 금전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건 씨는 이에 대해서 자, 조 전 부시장이 내게 전화해가지고 밥값이 필요하다면 보내주겠다. 자, 이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징징 짤고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거기에 지금 조택상 전 부시장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밥값이 필요하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내구 전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날 이승만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했는데 이승만, 서상석 의원 등이 송영길 캠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송영길에게도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캠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후보에게 당연히 보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이승만 그리고 서상석 의원의 금품 제공 경우도 빼놓지 않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 다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돈거래 하는 거. 자, 후보가 그걸 몰라서 되나? 이렇게 하면서 누구누가 돈을 주고 보고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 보면, 자, 송영길의 그동안 무죄 또는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휴대전화가 증거 능력이 없다 하는데 그 불법성이 전혀 없었다. 당사자고 말을 했고, 또 돈거래와 관련해서 다 송영길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함에 따라서 이제